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이른바 셀프 민원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 보도 채널 팀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JTBC에 대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팀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번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증인? 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류희림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희림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김종인 증인, 네. 보고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직원 입장이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과방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작년 6월, 7월, 9월, 10월 총 5차례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수사기간 이전에 과방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공적기구 구성원으로서 신고 책임이 있었다면서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2월. 당시 방심위는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 요청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방심위 지상파 방송팀 지경규 차장 등 3명으로 모두 방심위 직원입니다. 지 차장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들었다며 이메일 정보 등으로 사적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제기된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신고자들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내부자들이 특정 언론사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고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며 신고자들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이 자기 조직인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게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호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KBS가 특집 방송한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입니다. 6.25 전쟁을 다룬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재에 앞서 방송이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실제로 낸 사람은 다름 아닌 방심위 소속 김모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친인척 이름으로 모두 46건의 민원을 몰래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정 제재 19건 등 33건에 대해 방심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특정 회사 내 PC에서 수십 건이 올라간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김모 전 팀장의 자리였던 겁니다. 제재를 받은 방송의 상당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당시 방심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감사팀에 주장했습니다. 민원을 비밀을 유지해라, 보안을 유지해라 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방심위는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지인들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이 사안은 민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취임 전에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녹취 파일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모두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심위가 관련 보도들에 대해 긴급심의를 연 뒤 내린 결정입니다. 최근 이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대규모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유 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민원 사주 의혹이라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유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직원을 향한 명분 없는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내부에서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함께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윤아림 기자입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김만배, 신학님 허위 인터뷰 관련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등을 접촉해 취재했다고 밝혔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사나 방심위 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류 위원장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언론노조는 경찰이 공익제보자 수사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과 방심위 언론노조원들이 대치하고 섰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 압수하겠다 이렇게 수사하는 거 저는 경찰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 보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나온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 MBC는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두고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자료 분석 결과 내부 유출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등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지연시키고 공익제보자 색출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중대범죄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2차 압수수색이 이뤄져 만시지탄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인 정보 유출과 민원사주 수사는 각각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